하나, 둘, 셋. 프리미어 프로를 처음 시작할 때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시퀀스인데요. 시퀀스는 한 번만 이해하면 쉬운데 용어 자체가 낯설다 보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프리미어 프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퀀스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상 편집을 그림 그리는 과정에 대입을 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어디다 그리죠? 네,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립니다. 영상 편집도 똑같습니다. 시퀀스라는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화지 위에 물감, 색연필 등을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듯이 영상 편집은 시퀀스라는 도화지 위에 동영상, 자막, 음악 등을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린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림 그리기 전에 도화지 크기부터 정하잖아요. A4라든지 A2라든지. 영상 편집도 편집을 하기 위해서 시퀀스라는 도화지 크기를 정해줘야 합니다. 이 시퀀스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영상 크기 또는 비율, 화질이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퀀스라는 도화지 위에 동영상, 이미지, 자막 등을 올려서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통틀어서 영상 편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쉽죠? 자, 그럼 실제로 프리미어 프로에서 시퀀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2024 버전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을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어주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죠. 인터페이스가 강의 화면과 다를 수도 있으니까 먼저 작업 영역을 맞추도록 할게요. 우측 상단에 작업 영역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편집 작업 영역을 선택을 해줍니다. 새로운 시퀀스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가 시퀀스의 설정값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동영상과 동일한 설정값을 가진 시퀀스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설정값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인데요. 메뉴바에서 파일, 새로 만들기, 시퀀스를 선택을 해줘도 되고요. 여기 단축키 보이시죠? 컨트롤 플러스 N키를 눌러서 시퀀스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도 시퀀스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요. 프로젝트 패널 하단에 새 항목 아이콘을 누르고 시퀀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퀀스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새 시퀀스라는 새로운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상단에 탭이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시퀀스 사전 설정 탭은 사전 설정된 시퀀스 프리셋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주 사용되는 프리셋들을 어도비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두 번째 설정 탭은 사용자가 임의로 시퀀스 설정값을 선택할 수 있는 탭이고요. 세 번째 트랙 탭은 시퀀스가 생성될 때 비디오와 오디오의 트랙 수를 설정해 줄 수 있는 탭입니다. 네 번째 VR 비디오 탭은 360도 영상이나 가상현실 콘텐츠를 편집할 때 사용하는 탭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시퀀스 사전 설정 탭에서 이어서 설명을 할게요. 여기 브로드캐스트 HD 1080p, 소셜 등 폴더들은 자주 사용되는 프리셋들이고, 하단에 있는 레거시 폴더는 이전 버전 프리미어 프로에서 사용되던 시퀀스 프리셋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레거시 안에 있는 프리셋들은 거의 사용할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먼저 프리셋에 적혀있는 이름들을 이해를 하려면 해상도, 주사 방식, 프레임에 대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HD 1080p 29.97fps를 예시로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앞에 HD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1080은 영상 크기에서 세로 크기를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영상 크기는 HD 1280, 720, FHD 1920, 1080, QHD 2560, 1440, 4K 3840, 2160으로 나눠지는데요. 해상도를 칭할 때 180 곱하기 720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720p, 1080p, 1440p, 2160p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픽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알게 모르게 꽤 귀에 익은 단어인데요. 픽셀은 영상에서 가장 작은 단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해상도를 얘기할 때 말하는 영상의 크기는 픽셀의 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앞에 수치가 가로 픽셀의 수, 뒤에 수치가 세로 픽셀의 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80p는 FHD 1920 곱하기 1080 크기에서 가로로 1920개의 픽셀 수, 세로로 1080개의 픽셀 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오는 P는 주사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주사 방식은 프로그레시브와 인터레이스로 나눠집니다. 프로그레시브는 한 프레임을 보여줄 때 한 줄씩 그려서 보여주는 방식이고, 인터레이스는 한 프레임을 홀수, 짝수로 2번 나눠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복잡하죠? 네, 몰라도 됩니다. 이런 거 몰라도 편집하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거의 모든 상황에서는 프로그레시브 P만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80p는 FHD 1920 곱하기 1080 크기의 프로그레시브 주사 방식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뒤에 오는 29.97 FPS입니다. 29.97 프레임이라고 읽기도 하고요. 영상이라는 거는 사실 수많은 이미지를 모아서 빠르게 보여주는 건데요. 이때 한 장 한 장의 이미지를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레임은 1초에 몇 장의 이미지를 보여주냐에 따라서 수치로 표현을 해줍니다. 1초에 24장을 보여주면 24프레임, 30장을 보여주면 30프레임, 60장을 보여주면 60프레임,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29.97 프레임은 1초에 29.97장을 보여주는 건데요. 왜 30프레임도 아니고 애매하게 29.97 프레임을 쓰느냐? 이것도 사실은 방송국에 취업할 거 아니면 이런 내용은 디테일하게 몰라도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TV 송출용으로 제작을 할 때는 29.97 프레임으로 제작을 하시면 되고, 그 외의 상황에서는 촬영된 영상에 맞춰서 프레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유튜브나 SNS, 웹 콘텐츠들은 30프레임 이하로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전 설정 프리셋을 선택을 하고 하단에 보면 시퀀스 이름을 정해준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프로젝트 패널에 새로운 시퀀스가 생성되면서 새로운 타임라인도 생성되게 됩니다. 여기 영상 편집이라는 타임라인이 생성이 됐죠. 그리고 영상 편집이라는 새로운 시퀀스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아이콘이 시퀀스를 칭하는 아이콘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패널에서 동영상을 불러와서 타임라인에 올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동영상을 불러오게 되면 클립 불일치 경고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동영상의 설정값과 방금 만든 시퀀스의 설정값이 불일치할 때 뜨는 경고창인데요. 시퀀스 설정 변경을 누르게 되면 동영상과 동일한 설정값으로 시퀀스가 변경이 되고, 기존 설정 유지를 누르면 우리가 방금 선택한 시퀀스의 설정값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시퀀스를 먼저 정하고 영상 편집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상황에서는 기존 설정 유지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자주 사용하는 시퀀스 설정값을 직접 만들어서 프리셋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N키를 눌러서 새 시퀀스 팝업 창을 활성화 시켜주고요. 설정 탭을 선택을 해줍니다. 앞부분에서 설명을 잘 들으셨다면 여기 화면에 보이는 용어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시간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던 프레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주로 24프레임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24프레임으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프레임을 선택을 할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촬영된 영상 촬영본보다 프레임을 낮은 프레임을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24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고 만약에 30프레임으로 시퀀스를 설정을 해서 편집을 하게 되면 영상이 끊겨 보이거나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촬영된 영상보다 프레임을 낮춘 시퀀스를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레임 크기는 FHD 1920 곱하기 1080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 픽셀 종횡비를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아까 제가 픽셀은 화면에서 가장 작은 단위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픽셀 종횡비는 이 픽셀의 가로 세로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좀 복잡하죠? 근데 사실 이것도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사각형 픽셀 1.0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필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사 방식입니다. 프로그레시브를 선택을 하면 되고요. 표시 형식은 프레임을 보여주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에서 프레임 선택하면 자동으로 표시 형식도 맞춰서 바뀌게 되니까 그냥 디폴트 값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설정 값들은 디폴트 값으로 두시고요. 하단에 사전 설정 저장을 눌러줍니다. 프리셋 이름을 정해준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시퀀스 사전 설정 탭에서 새롭게 생성된 프리셋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셋 만들 때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설정 탭을 활성화 시키려면 기준이 되는 프리셋을 먼저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 기준이 되는 프리셋에 따라서 트랙 탭에 있는 설정 값들이 바뀌게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브로드캐스트에서 모노를 선택한 상태에서 트랙 탭을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믹스가 다중 채널, 트랙 유형이 모노로 선택이 되어 있죠. 이러면 오디오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안 되니까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믹스는 스테레오, 트랙 유형은 표준으로 맞춰주셔야 합니다. 애초에 HD1080p에 있는 프리셋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고 설정값에서 수정해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D1080p에 있는 프리셋을 하나 선택을 하고 트랙 탭을 확인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죠. 믹스는 스테레오, 트랙 유형은 표준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설정값을 수정을 한 다음에 사전 설정 저장을 눌러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동영상 소스와 동일한 시퀀스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먼저 동영상 클립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 미디어 파일 속성을 선택을 합니다. 1920 곱하기 1080 프레임 속도는 59.94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타임라인에 시퀀스 없음 상태에서 동영상 클립을 드래그해서 빈 공간에 놓아줍니다. 동영상 이름과 동일한 새로운 시퀀스가 생성이 되었죠. 시퀀스 설정값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패널에서 시퀀스 마우스 우클릭 시퀀스 설정을 눌러줍니다. 동영상 클립과 동일한 1920 곱하기 1080 프레임 59.94인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생성된 시퀀스도 여기 시퀀스 설정 탭에서 설정들을 변경을 해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미 타임라인에 있는 상태에서는 동영상을 드래그를 해도 이렇게 시퀀스로 생성이 안 되고 트랙 위에 동영상 클립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미 타임라인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동영상을 드래그해서 시퀀스로 새롭게 만들려면 여기 하단에 있는 새 항목 있죠? 동영상 클립을 드래그해서 새 항목으로 끌어다 줍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바로 동영상과 동일한 속성을 가진 시퀀스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프리미어 프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퀀스라는 개념을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봤습니다. 어떻게 좀 감이 오셨을까요? 영상 편집을 처음 배우면 낯선 용어나 인터페이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 시퀀스, 클립 이런 단어들 때문에 많이 헤맸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가끔 자주 사용 안 하는 단어들은 까먹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프리미어 프로나 애프터 이펙트 기초에 대해서 초보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콘텐츠로 풀어갈 예정입니다. 구독해두시면 분명히 도움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게요.